네, 지리적 기후인자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해류와 해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와 해양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소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류, 세계 해류 분포, 그 다음에 한류와 난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한류와 난류가 대륙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소 현상이라는 것은 엘니뇨에서 따온 용어랑요. 남방 진동, Southern Oscillation이라는 단어를 합한 내용인데요. 이 엘니뇨가 끝나는 해에 라니냐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바다상에서 해양상에서 존재하는 기압의 시소 같은 현상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엔소 현상, 엘니뇨와 라니냐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류라는 것은 광범위한 수체, 물의 이동인데요. 자, 이것은 세계 해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은 난류를, 빨간색은 난류를, 파란색은 한류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한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고위도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온과 염분이 낮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발이 많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염도가 낮습니다. 수온도 낮겠죠. 그래서 이 수온이 낮으니까 더 많은 산소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더 많이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단위 g의 물에.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니까 영양분도 같이 풍부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한류는 벵겔라 해류, 페루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고위도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부는 한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류를 보면 네, 파란색이 대표적 여러분 보는 것이 이제 한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적도에 이제 흐르는 적도 해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외의 해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해류의 움직임의 가장 여러분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이 해류의 방향이 어, 즉 바람의 방향과 꼭 일치하진 않지만 많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무역풍,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적도해류가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만류가 이제 대표적인 난류가 따뜻한 물이 되겠죠. 난류가 이렇게 굉장히 고위도 지방까지 멕시코 만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고위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한 것도 바로 이 편서풍과 함께 멕시코 만류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사막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표적인 아타카마 사막과 나미부 사막이 페루 해류, 즉 한류, 대표적인 한류죠. 그리고 벵겔라 한류 두 해류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어, 사막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해류를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나미부 사막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왜 이 지역에 한류가 흐르면 이 지역의 그 근처에 사막이 발생하는가? 왜냐하면 그 한류가 흐를 때 특히 나미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류가 흐른다 그랬죠? 벵게 페루 해류가 흐르죠. 한류가. 그러면 그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 한류가 있는 지역은 공기가 굉장히 차갑게 되죠. 그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는 공기는 따뜻해요. 그래서 밑에가 차가운 공기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니까 이게 대류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안정된 공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섞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생해야, 즉 이게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더운 공기가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찬 공기가 있어야지 섞이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여야만 이렇게 어떤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네, 강수가 형성될 텐데,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 주변은, 네, 사막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건데요. 이 지역은 수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니까 많은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더 염분이 높아요. 더 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이 높아지니까 기체를 포함할 수가 없죠.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난류에는 멕시코 만류, 좀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서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게 하는 대표적인 따뜻한 멕시코만에 흘러가는 멕시코 만류, 그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알래스카 해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음, 2월 중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일어나는 것은 좀 아까 봤던 어, 그 나미부 사막의 경우랑 정반대가 될 텐데, 이 지역은 어, 바다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데 그 위에 차가운 북동 기류에서 발생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공기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공기가 불안정해지니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수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영동 지역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요인이 있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지형적인 강제 상승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많은 눈을 영동 지역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동 지역이 영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와 난류에 따른 기후의 분포를 보면, 파리랑 하바롭스크랑, 러시아의 하바롭스크랑 위도를 보면 위도가 48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안 해양성 기후를 연중 바람 바지 사면이고 바다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만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1월에도 평균 기온이 3.6도, 3.5도고요. 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10.6도로 나타나고요. 반대로 대륙이 동안, 이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를 끼고 이제 한류가 이렇게 리만 해류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이 지역은 같은 비슷한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1월에는 영하 20.9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도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니뇨와 라니냐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수온을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요. 수온이 동태평양에 이 수온이 갑자기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의 동태평양의 해역의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0.5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